안녕하세요. 하루 세 문제로 시험 앞에 당당하자. 오늘은 1차 방정식의 풀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학습할 내용은 문장을 등식으로 나타내기, 두 번째 방정식과 항등식의 조건입니다. 먼저 예제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A에 6을 더한 것은, 그럼 A에서 6을 더했는 것은 A의 3배, A에 3을 곱했는 겁니다. 3 곱하기 A, 곱셈기호 생략하면 3A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와 같다라고 하니까 등호로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어느 미술관의 입장료가 한 사람당 X원일 때 10명의 입장료, 그럼 10명이 가면 한 사람당 X원이니까 10과 X를 곱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곱셈기호 생략하면 10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 15,000원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송료가 2,500원인 인터넷 서점에서 한 권의 X원인 소설책 2권을 주문했다라고 하니까 2 곱하기 X입니다. 그렇죠? 그럼 곱셈기호 생략하고 2X. 그러면은 배송료가 2,500원이니까 2,500원을 합했을 때 곧 25,000원이 되어진다. 자, 그래서 두 개 같다. 이렇게 등호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방정식과 항등식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의외로 방정식과 항등식을 구분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자, 방정식은 뭐냐면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것. 그러니까 X,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정식에서 미지수가 X인 경우가 많은데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것. 이걸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해 또는 다른 말로 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정식을 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해를 모두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 구하는 것. 그러면은 항등식은 뭐냐면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지수에 곧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x입니다. x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는 모든 숫자가 되는 경우 이때 우리가 이것을 항등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따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결국 어떤 뜻이 되느냐 하면 방정식은 해가 유한계입니다. 유한계.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1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해가 1개가 됩니다. 해가 1개. 그래서 해가 유한계, 한계가 있는 개수로 해가 나오면 방정식이 되는 것이고 해가 무수히 많게 나오면 이건 뭐냐? 항등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해서 항등식입니다. x에 어떤 숫자를 넣어도 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해는 무수히 많다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짓인 등식은 해가 없는 경우를 우리가 거짓인 등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방정식과 항등식을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서 방정식과 항등식이 되는 조건은 뭐냐? 자, 등식이 ax 플러스 b는 cx 플러스 d 이렇게 나타나져 있을 때에 이게 x에 대한 방정식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A와 C가 달라야 됩니다. 만약에 A와 C가 같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항을 했을 때 X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래서 방정식이 되려고 하면 X의 개수인 A와 그 다음에 C가 서로 달라야 된다. B와 D는 같든지 다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이 되려고 하면 X의 개수가 달라야 된다. 두 번째, 항등식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양쪽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A와 C도 같고 B와 D도 같으면 항등식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등식이 방정식이 되기 위한이라고 했습니다. 자, 방정식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x가 있고 ax가 있을 때 이 a의 값이 2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a의 값은 2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주면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한 문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전개 들어갑니다.
자, 분배 법칙으로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는 2x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ax 마이너스 3a는 자, 두 개 x의 개수끼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다.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자, 이게 방정식이 되려고 하면 x의 개수가 서로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의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주면 이게 바로 방정식이 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제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한 개수입니다. 항등식. 항등식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양쪽이 똑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x의 개수끼리 서로 같고 곧 a의 값은 5가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서로 같아야 됩니다. b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 우리가 동일하게 전개를 하는데 이거는 x의 개수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이미 딱 묶여져 있으니까 굳이 전개하지 말고 뒤쪽에 우변을 우리가 이렇게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2x 플러스 2, 3은 6b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자, 그럼 이거는 1x 그 다음 플러스 6b.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양쪽 비교하면 x의 개수가 현재 1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도 x의 개수가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a-4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 12가 6b랑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항하니까 a의 값은 5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b의 값은 6으로 나누면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a는 5, b는 2.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확인 학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